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18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단어, 조선이라는 단어로 넘어가죠. 그래서 큰 단어로는 큰 제목을 보시면 조선의 성립과 발전이라 되어 있죠. 조선의 성립과 발전. 이 중에서 첫 번째 주제, 오늘 배울 내용은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건국과 그리고 국가 기틀의 확립, 국가 기틀의 확립에서 첫 번째 주제 조선의 건국.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고려의 멸망과 조선 건국 과정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왕위 변천 과정을 보면 공민왕, 다음이 우왕, 다음이 창왕, 그리고 고려 마지막 왕이 공양왕, 이렇게 이어진다고 했죠. 공민왕은 반원 정책과 민생 안정 혹은 왕권 강화 정책을 통해서 여러가지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성공하였다, 실패하였다, 실패하고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새롭게 등장한 이 시기에 두 세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세력이 신진 사대부, 그리고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면서 성장했던 대표적인 세력이 신흥 무인 세력.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인물이 최영과 그리고 이성계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권력을 공민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잡은 사람은 이 최영이라고 했죠. 최영이 실권을 잡고 우왕을 갖다가 왕에 올리게 되는데, 이 우왕 시기 때 바로 이성계라는 인물이, 자, 이 부분 중요하겠죠.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바로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후 다시 왕을 창왕으로 올리고 이성계와 사대부, 신진 사대부가 개혁을 위해서 손을 잡게 되는데, 창왕 때 이르러서 이 신진 사대부가 개혁의 방향을 두고 둘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온건 사대부와 급진 사대부로 분열되게 되는데, 이성계가 누구하고 손을 잡았냐면 바로 이 급진 사대부와 이성계가 손을 잡고 나서 다시 왕을 교체한 이후 토지제도 개혁을 실시한다고 했죠. 토지제도 개혁을 갖다가 실시하겠는데, 그 토지제도 개혁이 바로 과전법.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실권까지 장악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참고로 과전법은 1391년, 그래서 성개혁 후 건국의 형태로 드디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1392년에 건국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성계와 급진 사대부 중에서도 정도전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나라다. 그래서 초기에 이성계와 정도전이 아주 소수의 인물들로만 이렇게 나라를 갖다 이끌어가게 되는데, 특히 이때 정도전이 내세웠던 거, 재상 중심 국가, 왕이 중심이 아니라 신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 재상이라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끌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때 수도를 갖다가 한양으로, 그리고 국호를 조선으로 하고, 국가를 이끌어갈 3대 원칙으로, 물론 이 이유입니다. 이유에서 3대 원칙이 정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농본억상, 그죠? 농업을 근본으로 하고 상업을 억제하겠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농업이 모든 경제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국가.
또한 사상적으로는 숭유억불, 사상적으로. 그래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겠다. 그래서 유학을 갖다가 국가의 기본적인 틀로 이렇게 방향으로 해서 사상적인 이론을 체계화하더라. 다음 외교적으로는 4대 교린을 갖다가 원칙으로 하여 성길사, 큰 나라는 성기고, 여기서 큰 나라는 명이 되겠죠. 명나라는 성기고, 교린, 이웃 닌자죠. 이웃과는 사귀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린에 해당되는 나라는 여진과 외가 되겠죠. 외는 이렇게 이쪽 부분이 안 보이네. 조금 여기다 다시 적으면 4대 교린, 외교상으로는, 그래서 4대는 명나라에게는 4대하고 교린에 해당되는 국가는 여진과 외가 되겠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한 드디어 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 국가 기틀의 확립. 조선 초기 왕들을 통해서 국가 기틀이 어떻게 확립되어 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시면, 자,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국가 기틀의 확립. 조선 초기 왕들을 갖다가 한번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태조, 다음이 정종, 다음이 태종, 다음이 세종, 다음이 문종과 단종이 되겠죠. 그리고 세조, 예종, 성종, 여기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조금 어떻게 보면 어느 부위든 중요하지 않은 분은 없겠지만, 태종, 세종, 세조, 이렇게는 꼼꼼하게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태조를 갖다 보면, 태조에는 그 부인이 두 분이 계셨죠. 첫 번째 부인이 한씨, 두 번째 부인이 강씨. 원래부터 두 명의 부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한씨가 돌아가자 강씨를 부인으로 맞이했던 건데, 한씨에게는 6남 2녀의 자식이 있었죠. 그래서 아들만 적어보면 이방우, 이방과, 이방이, 이방간, 그리고 이방원, 이방년, 이렇게 6남의 아들이 있었고, 강씨에게는 이방번, 그리고 이방석, 이렇게 총 8남의 아들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도 살펴봤다시피 그 부인이 두 분 중에서 누가 살아 계신다고 했죠? 한씨는 돌아가셨고 강씨가 이렇게 있다 보니, 이 강씨가 이성계, 즉 태조에게 자기 아들을 세조로 책봉해 줄 것을 갖다 계속해서 부탁을 하고, 실제로 태조 같은 경우도 이 막내 아들을 상당히 기워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참고로 이 첫째 강씨의 첫째 이방번은 조금 그 지능적으로 조금 떨어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었던 막내 이방석을 세자 수업을 시키게 되고, 이때 이방석의 세자 수업을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정도전. 그죠? 근데 이에 불만을 갖다가 가졌던 사람이 바로 누가 되겠다? 조선의 건국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태조의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이 이에 불만을 가져서 이후에 이방석, 그리고 정도전도 제거하고 첫째였던 이방번도 제거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1차 왕자의 난이 되겠죠. 그래서 강씨의 부인의 강씨의 자녀들을 다 이렇게 제거했던 사건이 1차 왕자의 난이죠. 하지만 자기가 직접 왕에 오르기에는 조금 보기에도 안 좋겠죠. 그래서 형에게 왕권을 갖다가 양보를 하죠. 그래서 왕에 올랐던 분이 이방가가 바로 정종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왕권이 강할 수가 없겠죠. 왕권이 약하더라. 실제로 실권은 이방원이 잡게 되는데, 이후 다시금
이 방광과 방언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몇 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더라?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죠.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 방언이 승리를 갖다가 거두게 되는데, 드디어 이 방언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왕에 직접 오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태종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앞에 있던 왕권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무엇에 주력하게 되더라?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느냐? 첫 번째, 사병을 혁파, 개인 병사들을 없애게 하고, 두 번째, 호패법을 갖다가 실시한다고 했죠. 호패법 실시. 호패법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날로 치면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의미하겠죠. 이를 통해서 그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기 위한 기본적인 기초조사를 갖다가 하게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6조 직계제를 갖다가 실시한다는 겁니다. 6조 직계제는 뭐냐? 왕이 있고 조선시대의 중앙정치제도를 보면 다음이 핵심 국가 의결기관이 의정부가 있고, 그 밑에 실무행정기관이 6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정상적인 시스템은 왕이 의정부에 이렇게 명령을 하다라면 의정부에서 여기서 심의 결정을 하고 다시 실무행정을 6조에 전달하는 이러한 정상적인 시스템을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의정부 서사제. 그런데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이 다이렉트로 6조에 명령을 하면 6조도 다이렉트로 왕에게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6조 직계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이런 재상들의 권한을 갖다가 약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왕권을 강화했던 이러한 분이 누가 되겠다? 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권이 강화가 되자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분이 바로 세종이 되겠죠. 그래서 유교적 국가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던 분이 이 세종. 어떻게 보면 태종이 이렇게 왕권을 갖다가 강화해 놓았기 때문에 세종이 많은 업적을 실시할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표적인 업적을 보면 다시 정치체제를 갖다가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리죠. 물론 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군사권이라 이런 것들은 세종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왕권을 가져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의정부 서사제를 갖다가 실시하여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정치체제로 변화를 주었고, 또한 대표적으로 유교적 이상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집현전이라는 기구를 갖다 설치하죠. 집현전 설치. 또한 경연도 자주 열었다고 합니다. 경연이 아니라 경연. 경연도 자주 개최하였고, 네 번째,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무엇이 창시되었다? 국민정음도 창시하였으며, 영토도 다섯 번째 주제가 되겠죠. 영토 같은 경우도 이때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여, 사군은 압록강, 육진이 두만강 일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국경선을 갖다가 확립했던 분이 세종입니다. 하지만 이 세종대왕이 왕권을 오랫동안 쥐고 있고, 그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하죠. 세종이 대략 한 30년간 집권을 하게 되면서 세종의 자녀를 갖다 보면 첫째가 조금 전에 보다시피 밑으로 문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수양대군이 있죠. 그리고 안평대군,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수양대군이 여러분들 관상이라는 영화도 봐서 알겠다시피 권력력이 상당히 강했던 데 비해서 문종 같은 경우는 허약하고, 또한 늦게 왕위에 올라 2년 3개월 만에 병사하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지. 그리고 그의 자식인
단종이 왕이 12살인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자 이때 이 수양대군이 바로 그의 조카를 제거하고 그게 바로 계유정난이죠. 계유정난을 통해서 자기 조카를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조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때 보시면 이 시기 때는 왕권 자체가 약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왕에 오른 세조 같은 경우는 또 무엇에 주력하게 되더라? 왕권 강화에 주력하게 되더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의 또한 왕권 강화를 위한 읍지를 보면 다시 정치 시스템을 바꾸었겠죠. 그래서 6조 직기제를 갖다가 실시를 하고, 두 번째 또한 그 직전법이라는 제도를 갖다가 실시를 합니다. 직전법을 실시를 하더라. 직전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고려 말 1391년에 토지제도 개혁으로 과전법이라는 제도를 배웠죠. 그러니까 그 관직에 오르면 경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정확하게는 토지의 수조권을 갖다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토지를 갖다가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과전법이라는 토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에게? 과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도 지급을 하고, 또한 현직 관리에게서 물러난 전직 관리에게도 이 토지의 수조권을 갖다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 토지가 부족해지는 문제점이 발생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관리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토지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이에 국가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서 직전법이라는 제도는 말 그대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수조권을 갖다가 지급해주는 제도죠.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갖다가 지급해주는 제도도. 또한 세 번째, 세조 때도 여러분들 조화종에 대한 설명도 했다시피 계속해서 여러 차례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종 복위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세조의 머리를 갖다 아프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출신이더라 보니까 집현전 출신이더라. 그래서 세 번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집현전을 갖다가 폐지시켜 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이를 통해서 왕권을 갖다가 강화시켜 두자, 이후 성종 때 드디어 선생님이 성자가 들어가면 뭐라고 했죠? 많은 국가의 기틀들이 확립 완성되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성종 때 이렇게 되면 세조의 왕권 강화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제도가 완성되게 되는데, 다시금 성종의 업적을 보면 다시 또 의정부 서사제로 정상적인 시스템을 바꿉니다.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게 되고, 두 번째 집현전을 폐지했다고 했죠. 집현전을 갖다 다시 홍문관이라 하여 홍문관 다시 집현전을 갖다 되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종 시기 때 국가 기틀이 확립되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엇이 완성되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법전이 되겠죠. 경국대전이 이때 완성되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때 경국대전이 편찬이 시작된 것은 세조 때가 됩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의 편찬이 시작된 것은 세조 때, 그리고 이때 완성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내용들 각각 국가 기틀이 확립되어가는 과정을 조선 초기 왕위 변천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주제, 첫 번째는 조선의 건국 과정과 조선의 기본적인 국가를 운영해가는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특히 이 국가 기틀의 확립 과정, 특히
조금 선생님이 별표 쳐놓은 거 세 가지 있죠. 태종, 세종, 세조의 업적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